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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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플렉스팀입니다. 네, 오늘은 스케일업을 위한 팀 빌딩 A2G,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HR 전략 가이드라는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 주셨고 굉장히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은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의 김미진 파트너님 모시고 실제로 여러 사례와 함께 어떻게 다른 회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도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목차인데요. 아마 그 기존에 좀 공유가 됐긴 한데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사실 진짜는 파트 2부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회사마다 스타트업 아주 극초기인지 혹은 이제 스케일업으로 가려고 하는지 혹은 지금 스케일업이 진행 중인지 요 세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HR 전략을 대표님들이 가져가셔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파트 3에서는 그러면 사실 스케일업으로 가려면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팀 빌딩을 하고 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하우투에 대한 부분과 실제로 저희 파트너스 고객들의 케이스를 좀 엮어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사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들이 다 비슷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과 그 다음에 오늘 웨비나 현장에서 주시는 질문들 위주로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항상 웨비나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는 건데 그 웨비나가 아무래도 조금 보편적인 얘기나 좀 더 제너럴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진짜 오늘 웨비나 주제 너무 고민이다. 초기 멤버와 그 앞으로 올 멤버에 대한 역량 차이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진짜 우리 회사 몰입하는 문화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상 저희와 1대1로 원어원으로 사실은 상담을 해보셔야 조금 더 딥한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서요. 지금 채팅창에 오늘 웨비나 라이브로 오시는 분이 한정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려서 어레인지를 해드릴 거라서 채팅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따로 1대1 진단 미팅 예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트 1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스케일업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뭔가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가장 이제 그 뭐 실리콘밸리나 이제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제 뭐 그 Y 컴비네이터 창업자인 폴 그레이엄은 사실은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르게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린 스타트업의 그 가장 초반에 그 정의를 하신 콜롬비아 교수님인데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은 스타트업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스케일러빌리티구나. 이게 확장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구나. 만약에 스케일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사업한 거죠. 근데 스케일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스타트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스케일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요즘에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고 계신 프레임워크가 2PM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people, product, market, money 이 네 개가 계속 선순환을 이뤄야 결국에는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의 페이즈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예전처럼 공장이 있거나 재화를 만드는 비즈니스로 혁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 좋은 제품,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 그 제품을 셀러블, 판매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반복이 돼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연료라고 할 수 있는 펀드레이징, 돈을 이제 수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처음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 프레임워크가 동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플이야말로 스케일업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그 고객 그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면 구성원들이 이 성장을 따라가는 걸 굉장히 버거워해요. 물론 이거를 치고 올라가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업으로 가는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는 유선형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의 역량은 그렇게 예쁜 그래프로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계단형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을 하려고 견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한 차이가 좀 나게 되는 시점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물론 100% 완벽하긴 어렵겠지만 어떻게 이걸 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이나 뭐 여러 케이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심플해요. 하나는 개인이 조직의 성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계단형 성장을 스스로 스트러글하고 이겨내서 성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개인의 역량으로만 하긴 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회사나 조직 차원에서 사실은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런 유선형 혹은 계단형 성장을 경험해본 사람을 영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미래를 경험한 사람 혹은 미래에서 온 사람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팀빌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저희 이제 플렉스 파트너이신 김미진 파트너님 모시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김미진 파트너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워낙에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뭐 자문이라든지 뭐 MVC 셋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 플렉스 팀에서 진행하고 계시고 실제로 창업 경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나실 것 같고 저희 고객 사례들도 좀 많이 엮어서 잘 소개해 주실 거라서 지금 파트 2부터 이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례를 내가 직접 듣고 싶다, 원어원 미팅 하고 싶다, 그럼 아까 처음 공유드린 링크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받아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미진이라고 하고요. 사실 플렉스 웨비나를 통해서 한 여러 번 인사드리긴 했는데 오늘 주제는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찔리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그래서 실패했나? 혹은 그래서 좀 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눠드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참여하시게 되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경영진 분들 혹은 이제 초기 멤버분도 계시고 기존 멤버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이나 아니면 스테이지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잠시만요. 이를테면 저희가 스타트업에 있는지 아니면 스케일업을 이제 준비하는지 혹은 스케일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나눠서 설명드리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뭐 아까 미래에서 온 사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기존의 멤버와 이제 신규 멤버의 격차가 되게 커지기도 하고 대표가 없어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조직이 되어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데 그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이런 이슈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지 특히 대표님들이 어떤 마인드셋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미리 그 광고도 했지만 이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미팅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앞서서 잠시 지나갔는데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팀빌딩 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을 10가지 딱 모아서 체크리스트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고객분들한테 안 드리고 지금 라이브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채팅창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만약에 그걸 보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좀 해소가 안 된다 라고 하실 때에는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이제 플렉스 파트너스의 여러 파트너분들이 대표님들 찾아뵙고 미팅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우리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고객분들 혹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희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와도 관계없이 우리가 혹시 빠뜨리고 있는 게 있나? 이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스타트업 극초기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규모는 이제 막 5인이 넘었거나 한 30인 이하 정도의 규모. 그래서 보통 업력이 막 되게 소위 되게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한 2, 3년 이내의 회사들이 제일 많고요. 뭐 업력은 길지만 여전히 규모는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계속 키우려고 하시는 고객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드에서 프리A 투자 받으신, 즉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하지만 초기에 조금만 성장해도 그게 큰 보폭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고요. 이 조직은 만약에 뭐 IT 서비스를 하시든 제품이 있으시든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MVP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확인하고 뭐 A/B 테스트를 하고 피벗을 계속 하면서 결국 PMF를 확인하는, 우리 프로덕트과 마켓이 핏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타이밍이실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제한적이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을 많이 신청하셔서 자금 수여를 많이 받으신 상태가 아니실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조직일수록 아무래도 작지만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진짜 막 다 할 수 있는 초기 멤버들이 맞아요.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페인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업무를 딱 하나만 할 사람은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케터지만 기획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경영 관리를 하더라도 정말 인사 재무 회계 총무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표인 스스로도 정말 많은 일들을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게 처음이라 이런 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 예를 들어서 아시죠? 세금 신고도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원천세 내야 되고 분기마다 막 이것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몰랐고, 뭐 그리고 지켜야 되는 법령도 많고, 또는 구성원들과 원어원도 해야 된다고 하고, 대표로서 하셔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HR 전략을 가져가야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아직은 올라운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터이지만 디자인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발자이지만 기획적 관점을 가지고 좀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일만 하기에는 우리 밸류 체인을 뭐 아무리 지금 이제 막 피버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기설기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소싱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한정된 자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실험적으로 하고 거기서 배운 것으로 더 디벨롭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라운더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 잘할 수는 없고요. 가장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 밸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떠한 직분 혹은 어떠한 일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표님들은 이럴 때 이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물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표는 모든 일을 하는 대표. 뭐 문제가 생겨도 해결, 문제가 없어도 언제나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표 역할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의 가장 최전방에서 영업도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역할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HR, 인사관리, 그리고 IR, 그 투자자 관리, 그리고 마지막 PR,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회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 이거는 대표님이 꼭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있더라도 대표님께서 많이 관여해 주셔야 해요. 이때는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영 관리 중에서 뭐 회계나 행정 업무 같은 것들은 좀 필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뭐 이제 저희 같은 플렉스 파트너스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HR 전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서요. 우리 회사에 와서 해주실 수 없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 필수적인 기능 그러니까 HR도 필수적인 기능이지만 뭐 회계나 행정 같은 것들은 담당자가 하시고 대표님과 저희가 함께 우리 회사의 제도나 우리 회사의 운영을 도와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파트너, 외부 파트너와 함께 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초기 멤버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애티튜드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미션 드리븐이랑 골 오리엔티드 이 두 가지 말씀드리거든요. 즉 우리 회사가 시작한 이유, 존재 이유와 이제 신념,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 진심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이 곧 생존이라는 믿음 하에 빠른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창업하고 초기 3년 안에 없어지는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80% 이상이란 말이죠. 그 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으로 정말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HR 담당자가 만약 인사 담당자가 조직에 없다면 모든 구성원이 사실은 리크루터, 우리 회사를 외부에 알리고 우리 회사에 더 좋은 사람을 채용하고 어떻게든 우리 회사의 인재 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다 같이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다. 대표님이 그 일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극초기를 지나서 데스밸리를 겨우 이제 지나서 살아남아서 조금 스케일업 단계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보통 한 규모는 한 30인에서 100인 정도 규모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30인에서 100인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가 좀 넓게 잡은 이유는 그만큼 스케일업의 단계가 이제 도메인마다 또 회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넓게 잡은 거고요. 우리 조직이 뭐 인원은 이렇게 많지만 뭐 투자 스테이지가 뭐 더 적거나 혹은 더 많거나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0인에서 100인 정도 되었을 때 한 시리즈 A, B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좀 작은 성공이 어느 정도 됐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극대화할 것이냐, 마켓쉐어를 더 많이 올릴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이때에는 그래도 고객들이 어느 정도 우리 회사를 먼저 찾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즉 고객이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신뢰하고 제품과 서비스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드디어 팀별 업무가 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1인 1팀 일대가 많고요. 그냥 하나의 본부 안에서 막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갔다면 이제는 뭐 프로덕트 그룹 안에서도 개발팀, 뭐 디자이너팀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영업이나 브랜딩, 세일즈, 마케팅 다 같이 하는 조직에서 조금씩 직군에 따라서 구분이 좀 있을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책자, 즉 팀 리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 업무 내용이나 프로세스를 구조화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 갈아 넣어서 막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면서 하는 사람이 물론 좋긴 한데 그보다는 퀄리티, 그보다는 탁월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기가 이때부터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즉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말 잘 해낼 사람이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속도도 예전만큼 빠르게 가면서 방향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또 구성원들도 그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는 그거를 꿈꾸시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스케일업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너무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HR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직무나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 레벨이 들어와야 하는 때가 이 시기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이 서서히 필요한 시기이죠. 우리보다 앞선 단계, 우리보다 더 큰 시장을 이미 경험해봤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리해서 좀 조직의 성장에 좀 더 큰 엔진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초기 멤버들, 개국공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창립 멤버라고 얘기하는 초기 멤버들이 이제 그들의 전문 역량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나 직책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전문화되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초기 멤버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아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왔기 때문에 그들한테 어떤 역할, 책임, 권한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최적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조금씩 하시는 시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일반적인 IT 스타트업은 이때 이제 CTO, CMO, CSO 같은 분들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승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더 큰 시장을 먼저 더 폭넓게 경험해 본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엔진을 달아줄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대표님들이 이제 많이 만나시죠. 그 얘기는 이제 파트 3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때는 모든 리더가, 즉 모든 팀의 리더가 그 팀의 뭐 개발이면 개발, 뭐 기획이면 기획, 아니면 영업이면 영업, 그 모든 팀의 리더가 피플 매니저, 즉 HR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 관리를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표님들이 이제 매일같이 똑똑똑 대표님 시간 되세요? 이 얘기를 맨날 들으시는 시기가 요때일 겁니다. 제일 힘드신 시기세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이제 슬슬 대표님께서 인사와 경영 관리를 분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즉 인사만 전담할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인사팀과 굉장히 다이렉트로 싱크를 잘 하시면서 팀에 대한 방향성, 조직 관리에 대한 것들, 리더십 강화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신경 쓰시면서 팀 전체의 리더십 역량 레벨을 올리셔야 되는 게 요 시기입니다. 요 얘기도 파트 3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스케일업이 진행 중인 회사, 뭐 이제 일반적으로 100인 이상의 시리즈 C 이상을 받은 회사를 상정을 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먼저 혹은 그보다 그 후에 된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이제 확실한 BM이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때서부터 이제 가장 큰 니즈가 성과 관리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보상하고 싶고 경쟁력 있는 보상을 가지고 더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와서 인재 밀도를 높이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인사 조직적으로도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은 되게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갈증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5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막 일하고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가 처음 보는 신규 맞아요. 직원도 생기고 근데 나는 이제 아직도 목마른데 나는 아직도 생존에 이제 갈급하고 우리 성장 안 하면 진짜 내년에 망할지도 모르는데 구성원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조직이 점점점 비대해지다 보니까 뭔가 속도도 늦어지고 절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럴 때 이제 가장 서운해하시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요 때쯤이. 그리고 핵심 인재였던 내가 믿었던 초기 멤버를 포함해서 정말 잘하는 분들이 점점 회사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만만해지면서 그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핵심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진짜 뭐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점점 대표님들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영역에 이제 어느 정도의 리더십 레벨이 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이제 CSO, CMO, CTO 이제 핵심적인 IT 스타트업이라면 그런 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영역에 리더십 레벨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리더십들과 비즈니스 목표를 근거로 한 기본적인 그 얼라이먼트, 비즈니스에 대한 얼라이먼트, 조직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는 게 이 시기입니다.
이 10명과 함께 싱크가 잘 맞으시면 100명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10명의 리더와 싱크가 안 맞으시면 100명은 당연히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와 리더십 간의 견고한 신뢰관계 구축이 그 전부터 해오셨겠지만 이때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리더분들과의 정말 끈끈한 관계, 단순히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역량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들이 많이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전체 인재 밀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보상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CHRO도 이때쯤에서는 아마 많이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CEO 분이 하셨던 거를 이제는 좀 전담해서 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외부 파트너와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래도 좀 디스커션 파트너가 있지 않으면 계속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계속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열어두고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분들이 좀 필요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00명이 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있을 수 있었던 사일로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얼라이먼트를 강화할 수 있는 원칙과 문화 기반의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큰 조직들은 조직 문화 담당자가 있기도 한데 단순히 그게 이벤트 뭔가 뭐 조직 문화를 위한 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하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통해서 어떠한 임팩트를 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 구성원이 온라인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걸 잘하셔야 200명, 300명, 500명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구성원이 우리 회사의 에반젤리스트가 될 정도로 100명이지만 마치 10명 같은 느낌. 너무 하나 같은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 100명이지만 10,000명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이 되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플렉스 광고 보시면 바로 그 팀이 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인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어디서 뽑아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되고 누구 먼저 뽑아야 될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들이 특히 경영진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되게 유사해요. 요 시기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대표적인 고민들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웨비나를 공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받을 때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할 만한 이제 고민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미래에서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뭐 시간 여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먼저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조직의 성장 기울기를 구성원이 못 따라가는 상태이고 대표를 포함한 이제 구성원 전원이 이제 갈아 넣어도 성장이라는 것의 그 성장률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 시기가 요 시기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스케일업 조직이 겪게 되는 변화 그걸 이제 그 김동신 대표님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의 본인 유튜브에서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미 겪어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걸 통해서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기여. 왔을 때 정말 확실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기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규모 있는 임팩트. 이걸 가지고 일파만파 퍼지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임팩트를 꽤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미래에서 온 사람이지 그냥 우리보다 좀 더 큰 스테이지에 더 큰 규모의 회사를 경험했던 것만으로는 이걸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참고한 그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 그 유튜브에서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사의 스테이지 변화를 경험했거나 규모의 변화를 경험했거나 전략적 목표나 우선순위의 진화를 경험했거나 주요 제약 조건 및 자원의 상황을 변화했거나 요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저희 역시도 이제 고객사들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야만 꼭 이런 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들이 그러면 우리 다음 라운드 되면 이런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늦어요. 네. 그때는 이미 그분들이 딴 데 가요. 네.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나셔야 돼요. 맞아요. 미리미리.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고객사 대표님은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서비스, 마음에 드는 제품을 보면 그 회사를 누가 만들었지? CEO부터 뭐 CTO, CSO, CMO 뭐 아무튼 뭐 리더급들을 링크드인이든 어디든 전체 다 뒤져가지고 명부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플렉스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링크드인에 다 팔로우 하시고 서로 DM도 보내주고 하시면서 기회 되면 만나시고 네트워킹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인지를 이렇게 하시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먼저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분이셨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최소한 대표님들은 우리의 6개월, 1년, 2년 후의 모습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때 우리 조직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즉각적으로 규모 있는 기여와 임팩트를 할까라는 걸 상상해 보셨을 때 꼭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보시고 미리 컨택을 하셔야 된다. 그걸 안 하시면 그때 돼서 하시면 조직의 성장 속도 늦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표님이 꼭 붙잡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많이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 뭐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고객사분들 저희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플렉스 파트너스와 함께하는 뭐 멤버십이나 이런 서비스를 쓰시면 아무래도 저런 자문을 얻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안 썼다 그러시면 저희 아시죠? 오늘 이제 채팅창에 올라간 그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무료 상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좀 미리미리 찾아두시고 많이 만나두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질문 많이 주셨어요. 진짜. 맞아요. 기존 멤버와 신규 멤버의 그 역량의 차이, 그 갭을 네. 어떻게 극복할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대표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정말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인데 막 미안한 마음, 불만, 막 여러 서운한 마음 다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 주셨지만 사실 사람은 뭐 계단식으로밖에는 성장이 안 돼요. 선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이렇게 특히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거의 직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속도를 쫓아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라면 이제 한 번쯤 읽어봤을 그 벤 호로위츠의 하드싱에도 보면 내가 2번의 엑시트를 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에 대한 일이다라고 이제 벤 호로위츠도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초기 멤버들 너무 고생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미래에서 온 사람들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도 책 보고 막 광광광 했었는데요. 어쨌든 성장통이 없이 이제 맨파워 강한 조직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저는 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거나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번에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기존 멤버와 신규 멤버 간의 갭 차이가 아니라 좀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 회사의 인재 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기존 멤버와 신규 멤버의 역량 차이가 너무 커. 왜 저 친구 옛날에 잘했는데 요새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하시면 너무 개인화돼서 생각 풀어나가실 수밖에 없고 조직적 차원에서 이걸 못 보세요. 근데 개인화되면 문제는 그분과 이제 있었던 많은 추억들, 감정적인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밤 새면서 우리 런칭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슬픔 속에서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성장해왔던 그 기억들 때문에 사실 뭔가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 회사의 인재 밀도를 높이려면 우리 회사의 현재 스테이지보다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구성원들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직적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적 차원. 그러니까 대표로서 우리 회사가 인사팀과 우리 회사 전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크게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서 온 사람들 적극적으로 서칭하시고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시면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 새로운 병기, 최종 병기들을 넣지 않으면 사실 제가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고만고만한 성장밖에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가 안 되죠. 네. 퀀텀 점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게 병목 구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밸류 체인이 있는데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를 막 와글와글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일이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여기를 확 늘린다라고 하면 뒤에도 물론 이렇게 계속 뚫려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목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6개월, 미리 1년 앞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거는 당장 오늘 뭐 채용 공고 올린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 2, 3개월 걸리고 길게는 6개월 걸리고요. 그분이 들어오셔도 온보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과 내는 데는 정말 짧은 사람은 한 3개월, 긴 사람은 거의 6개월 이상 가거든요. 아무리 속도가 빠른 스타트업이라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합해보면 정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6개월, 1년 앞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대표님 움직이셔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6개월 후, 1년 후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이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단 아니면 플렉스 찾아오실 때 당장 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확실히 미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훨씬 그 상황에 만날 때 유연하게 적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미리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나가는 이럴 때는 시간 여행 하셔도 됩니다. 앞서 나가는 경험들 좀 하시면 좋겠고 이제 세 번째가 혹시 이게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프의 이동과 그래프 상의 이동이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래프 자체의 이동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 있는 구성원이 100명이 있다라고 치면 1번부터 100번까지가 사실 표준 정규 분포에 따라요. 그러니까 즉 상위 5% 10%가 있고 하위 5% 10%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 중간 그룹에 다 속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래프 자체를 그 상에서 그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해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체를 우상향하는 HR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 된다. 즉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 전 구성원들이 다 한 번에 성장하고 하위 그룹에 있었던 조금 쉬운 말로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우수한 성과자로 만들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릴 때는 바로 이 리뷰입니다.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리뷰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리뷰는 셀프 리뷰뿐만 아니라 피어 리뷰하시고 그리고 나서 리더분이랑 원오너를 하시는 사이클을 뭐 분기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말 최소한 정말 분기 반기에 한 번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돌리시면서 결과적으로 팀 전체 인재 밀도를 우상향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분들은 코칭과 좋은 피드백 통해서 충분히 우수한 우리 그룹으로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회사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회사라면 요 리뷰만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마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고객사분들도 저희가 이제 플렉스 리뷰를 통해서 이제 목표 설정하고 분기마다 리뷰하고 이제 원온원 통해서 그 리뷰 정리하고 하는 것 사이클을 굉장히 잘하는 고객사들이 많은데 이때 놀라운 사실들은 잘하는 사람 계속 잘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우수한 레벨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전체 인재 밀도가 올라가니까 동료들끼리 서로 학습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로 되게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잘하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으면 저는 이거를 약간 쉬운 말로 특목고 효과라고 하거든요. 제가 일반고에 있다가 특목고 가면은 다 옆에서 다 공부 잘하니까 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되게 속도가 안 나오다가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속도가 막 퍼스널 베스트 찍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좋은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는 거죠. 이 동료가 피어 프레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더 서로를 끌어올려주는 고양 효과가 사실은 이 리뷰, 피드백, 원온원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직적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잘하려면 당연하게 리더십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팀장님들, 리드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단순히 그 일
관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피플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사람 관리를 잘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늘 관심 가지시고 조직 전체에서 리더십들의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플렉스 멤버십 하는 고객사분들 리드분들 맨날 코칭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시기에는 스케일업 하는 조직에서는 이 리드들의 성장이 팀 구성원의 성장을 견인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한 조직이다라고 하면 이제 매니저 트랙이랑 아이스 트랙을 좀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 회사는 그냥 이 일을 계속 해나가면 언젠가 팀 리드가 돼서 매니저를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그냥 이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팀의 역량, 우리 팀의 그 성과를 더 극대화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가는 트랙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피플 매니저는 사실 그 피플 매니징하는 그 뭔가 역량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타고나는 것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다 지원해 주실 부분 하겠지만 진짜 이 사람은 매니저보다는 그냥 정말 이 일을 잘해야겠다. 이 엔지니어로만 계속 성장하는 게 이 사람한테도 조직에도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랙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팅에서 말씀드릴 거여가지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일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 광고를 찍을 때도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대표님들이 진짜 저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만드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스마트하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이 대표님들도 다 사람인지라 마음속으로 늘 딜레마인 게 이런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었던 주니어 시절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초기 멤버들 아니면 나랑 공동으로 창업한 창업자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스테이지를 충분히 쫓아오지 못할 때 그때는 너무 막 그 괴로우실 거예요. 복합적인 감정이 드시죠. 막 미안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막 서운하기도 하고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이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께서 선택하셔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좋은 사람이 될 거냐? 성공한 대표가 될 거냐? 여기에서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답정 너예요. 이 정도 조직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성공한 대표가 되어야만 해요. 본인의 선택권이 사실 없죠. 네. 그냥 사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성공한 대표로서 내가 우리 조직을 정말 잘 만들어서 더 키워서 우리 조직을 경험했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레주메에 있는 우리 회사 이름이 이들의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이자 제일 성공한 대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셔가지고 직원을 못 하시거나 그 사람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못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공이고 좋은 거고 다 놓치시는 거라서 이때 대표의 본분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는 착하고 따뜻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포텐셜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람. 때로는 그거를 막 엄청 힘들게 챌린지해서 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알려주면서 같이 가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마인드셋을 가졌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기존 멤버한테 현재 없거나 부족한 게 혹시 이 5가지 목적 또는 의미, 자율 또는 권한, 전문성 또는 역량, 인정 또는 관계, 공헌 또는 영향력 이 5가지 영역 중에 이분들에게 없는 게 있나? 부족한 게 있나? 뭐가 부족하지? 뭘 더 채우면 좋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나? 이거를 보시면 사실 트레이드 오프할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진짜 초기부터 함께 해봤고 우리 회사의 미션 너무 이 사람 그냥 인생 그 자체예요. 정말 동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목적과 의미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 정말 탁월해요. 이제 미션 드리면 왕이에요. 근데 너무 초기부터 우리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한 역량이 조금 아쉬워요.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걸 넓혀줄 수 있는 이 사람보다 정말 더 먼저 이 일을 경험해본 한 단계 위의 사람을 이 팀에
소싱을 해서 함께 일하게끔 해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꿈꾸는 당신이 되게 믿고 있는 그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스마트함이 엑설런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걸 내가 키워줄 수 있는 그 C레벨 이상의 사람을 내가 찾아서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팀 안에서 영향력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파워도 있고 되게 영향력이 엄청 큰데 이 사람이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근데 역량도 조금 고민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는 이 분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좀 작은 업무나 작은 팀에 리드를 맡기시면서 정말 끝까지 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언제나 이 사람이랑 같이 일했고 이 어디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가능한데 어디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확증 편향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기회를 끝까지 줘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납득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 없이 지레짐작 넘겨짚기만 하시고 대화를 안 하시고 이런 게 안 되나? 이런 걸 못하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저걸 아직도 저렇게 붙잡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상이 뭘 잘하고 혹은 뭐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친분을 뛰어넘는 동료와 로열티를 쌓을 수 있는 대표님 스스로의 성장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대표도 성장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표도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대표도 사람인데요. 근데 대표도 조직의 기울기만큼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언젠가는 전문 CEO가 필요한 시기도 오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대표님이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챌린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대표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시면 꼭 미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 하나 포인트 말씀드리고 Q&A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시고 대표 없이도 좀 알아서 성장하는 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는 MBC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MBC는 이제 미션, 비전, 코어 밸류의 약자인데 아마 예전에 MBC 웨비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MBC 우리가 왜 일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 그 미션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결국 원팀을 만들고요. 그 원팀이 우리만의 그 원하는 목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팀이 되시려면 이 MVC부터 만드셔야만 하고 그래야만 대표님이 안 계셔도 구성원들이 이거 우리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이게 맞는 결정인가?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고객에게도 그리고 우리 구성원에게도 알맞는 행동,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VC가 만약에 조금 아쉬우시다면 그 저희 블로그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한번 디벨롭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우시면 저희에게 미팅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맞아요.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나 성향이나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 달라서 사실 굉장히 그냥 딱 일반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지가 사실 저희 같은 플렉스 파트너 같은 이제 컨설턴트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다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어떻게 풀어내실 수 있는지 그 전략을 같이 고민해드리고 머리를 맞대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3를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부터는 좀 Q&A 미리 주셨던 질문들 맞아요.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미진 파트너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질문과 사연과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괴를 하는 카테고리들이 좀 분명하게 좀 나와서 좀 그거에 중심되는 대표 질문들 위주로만 좀 시간 관계상 모아봤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운 좋게도 조직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제 스케일업으로 가고 있는 회사인데 기존 멤버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자꾸 대표님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하게 되고 또 새로 뽑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역량이 좋아서 내가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박힌 돌들을 빼낼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감정적으로 복합적인 감정이 딱 그러니까요.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초기 멤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회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사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동일한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려고 이 질문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제 스스로에게 되물으셔야 되는 것이 정말 이 현상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이 객관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이제 편향인지를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기존 멤버들의 뭔가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고 신규 멤버를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역량들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약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역할을 바꿔보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권한이나 아니면 뭐 영향력이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솔직한 대화가 되게 많이 맞아요. 필요해요. 네. 무엇보다. 맞아요.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게 대표님만의 겉 필링인지 아니면 그 초기 멤버와 정말 맞아요. 진솔한 대화를 해보신 건지 사실 그걸 기반으로 시작해서 미즈님이 주신 여러 가지 택틱들을 활용해서 좀 이 상황을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업력은 오래되셨대요. 20세기에 창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인사 업무가 지금 현재 운영 수준으로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근데 뭔가 이제 바꿔보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우선 정립해야 할 체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20세기 창립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뭐 그래도 한 25년 정도밖에는 안 되셨는데 아마 지금 뭐 기본적인 것들은 되고 계시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정말 못하고 맞아요.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를 직접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이 자료가 이제 스타트업을 팀빌딩을 할 때 어떤 것들 챙기셔야 되는지 그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초기여도 꼭 가지셔야 되는 기본적인 제도, 정책들이 뭐가 있을지 혹은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온보딩을 할 때, 성과 관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꼭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압축적으로 다 담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뭘 하나 하고 있지? 우리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질문만 봤을 때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얘기 드릴 수는 없어서 자료로 가름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이제 오늘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뭐 멤버십 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유사하게 뭐 이제 업력 얘기가 나와서 뭐 아버님이 하시던 회사를 맞아요. 최근에 많아요. 이제 물려받으셔서 기존에 있는 HR 체계와 좀 다른 체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케이스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실제로 시장에서 뭐 삼진어묵 같은 회사들은 2세 경영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쵸.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좀 저희가 실제 사례를 좀 알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사실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봐주시면 하나는 초기 회사인데 올라운드 채용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올라운드 채용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초기 멤버가 나의 커리어 전문성 이 다음에 나의 넥스트 커리어 패스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를 원하기 시작했고 근데 대표님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느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 초기 멤버분들의 뭐 소위 연차 혹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스타트업에서 사실은 특히 이제 초기 멤버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의 분야만 계속해서 뭔가 뎁스 있게 가는 것보다는 스펙트럼의 확장이 진짜 큰 강점이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업과 스펙트럼의 확장 두 가지가 가능한 게 스타트업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사실은
저는 뭐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그 논쟁이 있을 때도 언제나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짱이야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물론 극대화해야 되지만 그것만 했을 때 이렇게 뭐 장인의 관점을 갈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좀 네. 스펙트럼을 넓혀서 간다라고 하면 다음에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이것 또한 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음.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컬하게 뎁스를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성장의 곡선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맞아요. 커리어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또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네. 너무 좋네요. 네, 두 번째는 조직의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을 또 영입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것도 똑같네요. 개국 공신인 초기 멤버들이 조직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미 웨비나를 들으셨던 분이라 말씀 주신 솔루션 중에 초기 멤버의 전문 역량은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과 직책 부여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사례로 조금 하나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적합한 제 그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IT 스타트업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엔지니어,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 이렇게 각각의 직군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다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니어인 거예요. 원래 처음에 대표님이랑 주니어 분들 몇 분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이 주니어들도 연차는 그냥 그분들의 이제 일하게 된 건 한 4, 5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뭐 한 10년, 15년 이런 분들도 막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좋아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오니까. 근데 점점 나의 입지가 줄어들고 내가 회사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창업 멤버이긴 한데 너무 줄어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곳은 이 개국 공신분들이 막 이렇게 나는 창업 멤버인데 막 이러면서 나는 막 코파운더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회사의 성장에 기여는 하고 싶은데 내가 혹시 짐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원오너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랐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난 충분히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신사업팀의 일부를 이분에게 주면서 약간 미니 CEO처럼 원래 PO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미니 CEO처럼 그 신사업의 전 그 과정들을 리드하게 해요. 왜냐하면 창업하면서 그 뭐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준비하는 그 정말 1을 만든 네, 경험이 그건 너무 되죠. 잘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대표님이 계셨으니까 몰랐던 리더십의 경험들도 해보고 협업도 조금 더 리드의 관점에서 많이 해보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 특정한 어떠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이 역할을 한 번 더 리와인드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 투 원을 하는 경험을 준 케이스이고 또는 정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나는 이렇게 조금 더 레벨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역량적으로나 아니면 영향력 같은 경우에 내가 말만 창업 멤버지 조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렇게 작은 역할이지만 뭔가 프로젝트를 주시든 타이틀을 주시든 부여하시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초기 멤버니까 그 사람한테 팀장을 꼭 달아줘야 맞아요. 된다라는 그거는 꼭 맞아요. 벗어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런 직급이나 직책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꼭 처음부터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기여할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다만 그것을 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성장의 모습이 되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무조건 창업 멤버라고 해서 타이틀, 직책을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좀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결국에는 이 케이스도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대화가 되게 중요했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표라면 그렇게 와서 내가 부족한데 나 이걸 하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과 대표 스스로가 이걸 좀 열어놓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오너 저희 거 원오너 쓰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래 거기 다 네. 기록도 되어 있고. 네.
질문도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장 라이브에서 온 질문들은 좀 이렇게 받아봤고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웨비나는 사실 내용은 여기까지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웨비나 준비하면서 저랑 이제 김미진 파트너님이 정말 여러 저희랑 멤버십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저희 고객들의 케이스도 많이 좀 토봐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팀에 오늘 웨비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 현장에 오신 그 분들에게 그 초기 팀과 팀 빌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자문을 받으면서 파트너들이랑 좀 우리의 성장을 같이 논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미팅은 사실 첫 미팅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미팅 링크 통해서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한번 다시 드려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상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웨비나 너무 준비 잘 해주시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서로가. 네. 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